경남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기업의 발전과 이익은 소비자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도는 당위성을 인정받는데요. 최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에 뿌리 내린 대형 유통기업의 기여도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아예 제대로 지역 기여도 조사를 해서 도민에게 알리겠다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효과 오늘 알아보죠. 오늘은 경남 소상공인연합회 양대복 회장, 창원대 법학과 김명룡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경남 소상공인연합회 양대복 회장님께서 직접 나와주셨는데, 자, 코로나 상황이 길게 이어지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정말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확산이 2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이 너무 많았고 또 사업 유지 여력까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또한 한계치를 또 극복하지 못하고 또 휴업과 폐업을 하면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안타까운 또 사례도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계 대출을 넘어서 이제는 제2, 제3 금융을 또 이용하면서 절박한 그런 또 심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손실보상뿐만이 아니라 또 2차, 3차 피해를 입은 대다수 90%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구제를 하고 회생할 건지에 대해서 네.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행히도 또 11월 1일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또 소비 촉진과 또 시장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를 하면서 또 소상스럽게 또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조차도 참 죄송스럽기도 한데, 자, 이런 중에 지난 10월 말에 경남도가 도내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역 기여도 조사를 실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란 목적도 함께 밝혔는데, 자, 지역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런 조사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당연히 필요하고 또 환영을 합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최초 입점 시 이제 약속한 지역 상생 협약이랄지 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꼼꼼히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또 상생 협약을 또 충실히 또 이행하는 대형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네. 또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지역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또 페널티를 정해서 또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대기업의 어떤 이런 대형 유통 자본에 밀려 가지고 대형 유통업체가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네. 뭐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쉽게로 뭐 10개에서 수십 개, 뭐 수백 개 크게는 이렇게 네. 폐업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가 또 지역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경남도에서 조금 다소 늦었지만은 네. 또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환영을 하고 이런 분들이 이 지역에서 기여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많은 시책을 또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사는 환영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사실 이 조사가 경남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지역 기여도 조사라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대형 유통업체와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다행히 10월 21일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를 조사하겠다고 이렇게 나섰는데요.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이미 실시가 되었고요. 네. 창원시만 하더라도 2016년도에 백화점과 대형 SS 마트에 대해서 지역 기여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경남은 떼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도내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69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 일명 SSM이라는 슈퍼마켓이 129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업체들이 과연 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소상공인들과 지역업체와 어떻게 상생하고 있는가, 그동안에 그에 대한 조사가 일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대형 업체들과 지역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시가 2009년에 시작을 한 것을 보면 굉장히 좀 늦은 늦었는데 감이 있죠. 그 시작하는 시점이요. 코로나 상황과 좀 맞물리기도 해서 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 상황과 연관이 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된 것인지. 경상남도가 이제 볼 때는 지금 현재 지역 소상공인 네. 또 영세 상인들이 절박하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했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걸 통해서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그러면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상 근본적으로 한번 조사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로 이번 조사를 하는 것인지요? 이제 우리가 이런 대형 업체들을 이제 지역에 이와 같이 영업을 허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지역의 소상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대형 업체가 지역에 고용을 창출하고 네. 지역 세수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봐서 정부에서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영업시간, 대형 슈퍼마켓이나 SMS에 대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왔어요. 네. 이게 이제 2015년도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합법적이라는 그런 결론이 났거든요. 네. 그럼으로써 이제 이런 소상공인과 지역 간의 어떤 그런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역 인력들을 얼마만큼 고용했는가. 네. 그다음에 지방의 어떤 세수의 실적이 어떻는가. 네. 지역은행의 활용 실적이 무엇인가. 공익사업의 참여 성적이 어떻는가. 지역 상품 납품 현황, 지역업체 입점 현황, 지역상품 상설 매장 설치 실적 이런 여러 가지 이 조사 항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 산업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이번에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책임, 대형 유통업체의 사회적 책임, 그동안은 잘 이행이 됐다고 보십니까? 예, 대형 유통업이 처음에 들어오면서 과연 이분들이 상생 협약을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느냐? 네. 그러면 아까 우리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상품 입점이라든지 또 소상공인들이 주력 상품을 어느 정도 제한한다든지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예, 그런 부분을 또 짚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부분이 또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가 또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또 지역 금융도 네. 수도권으로 이렇게 집중함으로써 지역 금융 자체도 또 무너진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 값싼 물건을 편리하게 사는 어떤 그러한 편리함도 있겠지만은 우리 지역 상품과 우리 지역 금융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네. 또 값싼 물건을 구매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편리함도 같이 제공하면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대형 유통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보면은 앞전에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실히 이행하는 또 기업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에 반해서 기업의 어떤 이윤만 추구하는 유통업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듯이 소비자 입장에서야 대형 유통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선택권이 좀 넓어지겠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역시 지역민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서 볼 때는 뭐 이롭지만은 않다고 봐야겠죠. 그러므로 이번 조사에서 꼭 포함돼야 할 사항이라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지역 인력 고용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대형 유통업체 뭐 일자리가 생겨나도 만일에 불안정하고 저임금 수준이라면 이게 제대로 된 고용 증대 효과를 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웃 그 부산을 보게 되면 2019년도에 16개 대형 유통업체 점포 142곳의 직원 3만 7,708명 가운데 네. 21.4%, 즉 8,082명만 정규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신세계, 롯데, 현대, NC백화점은 10% 미만에 불과했거든요. 오. 그래서 이게 고용의 질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만 보더라도 이마트, 홈플러스가 비정규직을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쇼핑으로 전부 소비자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구조조정을 해요. 네.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런 인력들을 다시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 또한 이런 이마트나 이런 업체에서 일하는 업무의 성격이 네. 단순 고용직이잖아요. 단순 업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렇게 임금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번에 경남도가 추가로 해서 네. 노동의 질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조사가 일어나면 네. 이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를 안 하나요? 공개를 보통은 이제 이게 영업 비밀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공개를 해서 무엇이 좀 미흡한가, 네네.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네. 이게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조사에서 노동의 질 부분 좀 꼭 체크를 하고 세세하게 또 공개를 해서 도민들이 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될 의무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지역 기여도를 조사하는 이유는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기도 한데 자, 그런 거라면 일각에서는 지역화폐를 더 활용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돌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활성화될 뿐이 아니라 또 이 지역화폐가 소상공인들 업체에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서 많이 힘든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이런 기관이나 단체에서 다양한 지역화폐 활성화에 동참을 해주심으로 해서 소상공인들과 지역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혼란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역화폐 구매처인 뭐 농협 같은 경우로 가보면 몇 분 만에 동이 나서 판매 어렵다라는 안내 문구를 좀 붙여놓는가 하면 또 지역마다 각각의 지역화폐가 좀 달라서 혼란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그 지역화폐에 대한 회의론도 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장기적으로 이 지역화폐가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시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뭐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죠. 시행을 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보완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요. 이 지역 상품권은 이 지역에서만 가맹업체에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영세상인과 소상공인 그리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서 10% 할인이 되니까 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죠. 그렇죠. 그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 화폐, 지역 상품권에 보게 되면 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함안군이 되면 함안군에 대한 관광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상징화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네. 물론 이제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물론 지역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영세 상인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만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파편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경상남도가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 지역 상품권을 깡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현금화 시키는 경우가 있고 네. 100% 써야 되는데 60%만 쓰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돌려받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우려스럽다. 이렇게 해서 경상남도에서 이제 이걸 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화폐가 너무 많이 발행되니까 네. 화폐의 가치가 좀 절약하는 거 아니냐.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상시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우리 현재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영세 상인들이나 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우려할 필요는 없고 지금도 경상남도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상품권 발행에 대한 예산을 점점 이렇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은 이제 바람직하고 다만 이런 지역 화폐로서의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일상 회복 단계에 접어들면서 뭐 어떤 각 지자체에서도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역 화폐 활성화는 반기는 입장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화폐가 그동안에 외부로 소비 패턴이 외부로 유출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역 화폐를 함으로 해서 소비 패턴이 우리 지역으로만 이렇게 돌고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역 화폐를 이렇게 발행을 하다 보면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이거죠. 네. 발행을 하자마자 바로 동이 난다는 것은 네. 우리 지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금융 시장이 그만큼 느르다 이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다 채워주지를 못하고 있다. 네. 그래서 도에서는 이런 예산을 지속적으로 계속 좀 늘려야 된다. 저는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 또 화폐의 가장 큰 또 이점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이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설 수 있는 어떤 골목 상권을 위주로 해놨기 때문에 네. 그동안 또 죽었던 골목 상권들이 또 많이 살아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고요. 네. 또 지금 현재는 또 소상공인과 또 소비자들이 같이 이렇게 또 조사에 의하면은 또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경남도에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은 네. 예산을 지금 이렇게 깎고 있는데 이 지역화폐 제로페이 상품화는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네. 이것만이라도 좀 늘려서 네. 소상공인들이 어떤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그 경상남도와 또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지역화폐 제로페이 추진단을 만들어서 네. 지금 추진단에 보면은 인원이 전체 인원이 한 11명 정도 이렇게 해서 또 고객과 또 가맹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 활동을 하고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보완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한 저희들의 고민과 해법들이 지역을 살리고 또 나라도 살리는 그런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원대 김명용 교수 또 경남 소상공인연합회 양대복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